시작 5분 전에 과반 이상이 모이는 게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라고 괜찮고 이번 학기는 왠지 조금 나으려나 해봅니다. 네, 대충 사진 보고 얼굴을 보긴 했는데 거의 저하고는 이제 거의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당연히 처음 보는 얼굴에서 한번 이름을 볼게요. 고금성. 네. 김광혁, 대훈, 이근원. 네. 사진을 다른데. 고등학교 때 사진이라. 장우현. 네. 한재혁. 네. 권용재, 김현우. 네. 네. 와, 시작 전에 다 모였어.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 모였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제가 첫 시간부터 녹화를 하자라고 했던 거는 그래도 이게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업은 꼭 이게 무슨 인강처럼 뭐 하려고 해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만에 하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완전히 빼놓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녹화자도 있으니까 살펴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믿고 해가지고는 또 지루하겠지만 수업 시간에서의 인터랙션하고 또 인강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자료는 활용하고 간단히 그 넥스트에 적어준 여러분 프로필을 보니까 이번 모여있는 8명 학생은 처음 이제 그 컴퓨터를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이 몇 명 조금만 있는 것 같고, 컴퓨터는 처음이지만 넥스트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일반적이라보다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아주 인문계, 예술계 그런 학생들이 아니고 이번 학기 대부분 다 그래도 이과 계열인 것 같아요. 배경이. 그래서 조금은 좀 안심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훈이도 있지만 저도 이제 대훈이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얼굴을 보게 되고, 저도 이제 우리 넥스트가 길지 않은데 운영체제 같은 과목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점점 저도 이제 느끼게 돼요. 저는 경력이 어쨌든 컴퓨터를 한 20년 이상 공부하면서 그냥 나 같은 사람들하고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 넥스트에 와가지고도 프로그램을 하려고 정말 열의에 넘쳐오는 이 친구들한테는 있는 지식을, 책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다 넣어주면은 열심히 그냥 막 씹어 넘기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넥스트라는 그 어떤 분위기도 그랬고 또 넥스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서 한 4년 또는 대학을 6년 가량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라고 하지 그렇지 않든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하고 넥스트에 와가지고 어떤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또 추구하는 어떤 방향도 약간 좀 그 포커스가 다를 수 있고, 가장 달랐던 건 배경이 달랐던 거. 요걸 제가 이제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하면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넥스트에 맞게끔 제 나름대로는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체제라는 이제 어쨌든 지식 세트죠. 지식 세트인데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난이도가 꽤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객관적인 수치로 치자면은 일반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3학년 첫 학기나 3학년 두 번째 학기에 보통 배치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뭐 1년 정도 기본하고 2년 정도 이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컴퓨터가 뭔지 막 하드웨어도 보고 컴퓨터 시스템 구조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도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이제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이제 그걸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그 넥스트 같은 단기간에 그것도 그 사용자 응용 소프트웨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간 말 그대로 이론적인 컴퓨터의 기초 이론적인 것들을 편성을 했느냐. 지금쯤에는 뭐 주변 친구들, 뭐 넥스트로 선배들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 자료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운영체제, 시스템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상 수학 부분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의 기초라고 해가지고서 얘네가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 사실 우리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가서 컴퓨터로 컨설팅을 하더라도 또는 IT 회사에 가서 기술 영업을 하더라도 그냥 기본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우리 저 국어와 일반 국어 문법과 그 수학에서의 구구단을 배우는 것 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컴퓨터 사실 운영체제라는 걸 하면서 제가 더 운영체제라는 말보다도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될 어떤 환경입니다. 기반이에요. 기반인데 그 기반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하자는 거죠. 그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뒤에 깔려있는 모든 걸 다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넥스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강의 전달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또 주어진 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문제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보이지 않고 세상에 어떤 상황만 보일 때 그 상황에 만든 문제를 내가 정의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내가 고안을 하고, 이제 흔히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고안을 하고, 그 고안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 좀 더 예쁘게, 좀 더 조그맣게,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개발자를 우리 추구하거든요. 물론 그냥 프로그래밍만 뚝딱뚝딱 했다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닌데 다 추구하지만 그것의 어떤 그 깊이와 직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쓰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 왔다 갔다 하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한동안 좀 힘들었던 게 그냥 제가 쓰는 용어, 뭐 용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언어, 그런 직관이라는 단어 이런 거 제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단어를 우리 이제 같이 컴퓨터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 직관, 이것을 바라보는 직관에 따라 가지고서 이번 이 알고리즘이 이걸 선택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수업 내용도 흘러갔는데, 이 수업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해보다는 그 언어 자체가 낯설은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그 일기 때 많았는데 그 인문계열에서 뭐 5, 6년 이상을 이미 거기에 뇌가 이제 굳어진 사람들, 또 그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비록 프로그램을 해보긴 했지만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안 해본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하는 용어를 막 하니까 그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뜬금없이 이렇게 물을 때 이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질문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직관력과 문제를 바라보는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젝트를 하나 해본 거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뭐를 알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는 뭐를 알고 있고 이런 게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의 직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안 보여요. 객관적으로 안 보이고 그냥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도 이렇게 제가 이번 학기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막 연락 얘기해도 뭐 보통 잘해야 반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것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한 뭐 2년, 3년, 5년 만약에 이 세계에 계속 있으면서 막 코딩을 하고 있더라면은 그 다음에 복습 안 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마치고 나면 거의 복습할 기회가 없을 거거든요. 복습 안 했는데도 5년 후에 누군가 후배가 또는 그 교수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머릿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용어가 알고 뭔가 잠깐만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면 그냥 쭈르륵 보면 이거 맞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직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왜 넥스트에 배치되었느냐 하는 거는 그냥 하는 말로는 모든 컴퓨터 쪽 그 지식의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이론
지식들의 이 모아놓은 두꺼운 책 같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컴퓨터에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컴퓨터 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에 대한 직관과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나도 이걸 배우는 순간에는 그런 거라고 몰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운영체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이 들어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컴퓨터공학 학생들이 3, 4학년 때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운영체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운영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이 가리키는 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접근 방법, 또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 풀이 방법이 프로그램 언어를 알고 알고리즘을 알고 이렇게 알아야지만 푸는 건데,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하는 거는 꼭 그런 구체적인 풀이법이 아니라 도대체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맞춰야지 이 방법에 대한 해법을 내가 찾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컴퓨터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흔히 우리 교육 과정을 치다면 대학 이상의 수준에서 뭔가를 달성을 하려면 예술 쪽이 됐건 뭐 문학 쪽이 됐건 또는 뭐 어떤 우리 공학에서도 건축이 됐건 어떤 쪽이라도 이제 내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달성하려면은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그 세계에서 알려진 방법을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몸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이 접근 방법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서 좋은 솔루션들을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달이면 만들 걸 어떤 사람들이 6개월씩 머리를 싸매고 있어도 못 푸는. 그렇지만은 한 1년 후에 결과물을 보면은 그 사람 능력과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거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동기가 마음속에서 끌어오지 않더라도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알고리즘, 자료구조,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 우리 이제 또 그 사용자 운영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또 우리 이제 이산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꼭 기초는 해놔야지. 그 필요성 일단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따라와주고, 두 번째 수업을 해가면서 느끼면 하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하고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를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이제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정말 마음으로 느꼈다면 한 3분의 1 정도 저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3분의 1 정도 이제 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넥스트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학기제로 1, 2기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과목을 이렇게 이제 거의 석 달 정도의 이제 시간을 투여하는 거니까 세 번째 당부하고 싶은 거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넥스트는 이거 아니더라도, 이건 수업 아니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각자의 목표가 있겠지만 최소한 넥스트에서 목표로 하는 기본 공통적인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수업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과목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는 거는 이제 네 번째, 이런 말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스케줄과 각자의 여건상 뭐 프로젝트 팀 따라서 뭘 해보고 막 그거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고 이제 뭐 프로그램 언어 배워가고 웹 서비스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하는 거 재밌을 텐데 내가 거기에 꽂혔어. 거기 꽂혀가지고 이거 교수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교수님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안 납니다 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만 들어와서 도대체 뭘 두 번째 목표인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뭘 내가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는 건지 정도라도 꼭 파악하라고 하세요. 저는 배운 이는 그거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거 하나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연관제 네 번째는 어쨌든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소 수업 시간
플러스 좀 더 한다면 수업 시간에 비슷한 양만큼의 리뷰, 스스로의 리뷰하는 시간 정도를 통해 가지고 좀 모순적인 하자면 제가 외우지 마라라는 소리를 가끔 할 거예요. 안 외우고 넣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는 게 외우는 과정도 되긴 하겠지만 외우는 거의 중요성보다는 두 번째 얘기다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실 거라고. 뭐 슬라이드 오늘 첫 시간 슬라이드 인트로덕션 슬라이드의 앞부분의 얘기를 그냥 말로 쭉 했고요. 간단히 이제 과목 소개하는 것을 하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2-4 강의실에서 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익숙해서 강의실 우리 프랑스마다 프로젝트 수명이 다 다른 거거든요. 여기 잘 안 썼는데 엄청 깨끗하네. 그러잖아요. 오늘 기억 많은데 2-4보다 여기가 엄청 깨끗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영체제라는 오늘 아마 학습 목표라고 해가지고 운영체제란 게 무엇인가 이거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에 답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세 줄로 이게 가장 큰 목표인데 어쨌든 우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쭉 어떤 운영체제라는 큰 토픽에서 얘기하는 작은 학습 유닛들을 좀 따라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의 큰 틀은 운영체제를 어떻게 만드는가의 목표를 우리 두지 않고 그걸 목표를 두고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넥스트에서의 운영체제 수업은 그걸 목표한다기보다는 컴퓨터 시스템, 특히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밑바닥이 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게 목표이고요. 그걸 이제 딱딱하게 쓰면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큰 틀로서 가지고 있는 게 운영체제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운영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는 큰 그냥 고정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뭐 유닉스니 윈도우즈니 리눅스니 맥이니 이런 운영체제 이런 것도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운영체제라는 걸 어떻게 만든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곧 컴퓨터 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하는 것이고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고 또 코딩 방법이 필요할 텐데 운영체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목표이고 이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운영체제의 중요한 기능들 어떻게 설계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방금 제가 강조한 이걸 순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지식적인 거니까 아마 어려워질 거고 대학교 1, 2년을 거의 점프해서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있다니까 어려울 거 하지만 계속 두 번째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 두 번째에서 우리 수업 이 넥스트에서 운영체를 공부하는 목적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재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넥스트에서는 좀 잘못 선택한 교재 같긴 해요. 제가 처음 와서 그냥 이거 선택했고 이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쓰는 이유는 강의 내용을 보면 처음보다는 이 교재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강의 내용을 하려고 해요. 슬라이드 내용도 좀 이제 교재 그대로 안 담고 하긴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를 줘가지고 왔는데 어떤 2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책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사줘보니까 느낌을 보면은 이 책을 보면 언뜻 봐도 뭔가 좀 이거는 이론서적 같은 느낌 들고 이거는 제목도 그림으로 배우는 거 어쩌고 해가지고서 보면은 조금 이 폰트의 느낌에서부터 보면은 폰트의 느낌에서부터도 이거는 컴퓨터쟁이들이 보는 거고 이거는 뭔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책은 한 90% 동일합니다. 네, 90% 동일해요. 그러면
거의 그 바이블에 가까운 책을 보는 게 제일 낫죠. 내용은 같아요. 구성도. 오늘 이제 주요 기능들, 이제 운영체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까지만 이제 오늘 볼 텐데, 그 주요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의 운영체제, 뭐 이런 또 컴퓨터 시스템, 뭐 이렇게 써놓은 책들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 대화 언어가 좀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무지 좀 딱딱한 글일 겁니다. 한글인데 이제 한글이 아니고 내가 읽을 때는 한글인데 읽고 나서는 한글이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입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일단 수업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사도 될 것 같고 이제는. 그렇지만 우리 컴퓨터라는 사람들은 이거 한 권 정도 자기 책꽂이에 있어요. 몇 권 있잖아요. 넥스트를 공부해봐도 그 폼나는 책들이 알고리즘 책부터 해가지고 폼나는 책들이 몇 권 있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이거 폼나는 책 중에 한 권. 폼난다기보다는 이것도 없으면서 컴퓨터 했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나는 여기에 챕터 3까지만 읽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운영체제 공룡책 이제 지금은 화면 이게 공룡이 안 되는데 좀 펠컴으로 공룡이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컴퓨터한테 공룡책이라고 난 공룡책 읽어봤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재를 읽어가면서 이해하려면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해가 다 좀 돼 있어야 돼요. 넥스트로 치면은 최소한 우리 그 소프트웨어 개론의 이해도가 거의 100% 이상이 되게 있어야 된다. 100% 이상. 왜냐하면 이제 일반 컴퓨터는 1학년 때 그거 좀 하고 2학년 때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이제 하니까 넥스트에서 했다면 소프트웨어 개론 정도는 거의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해서 돼 있어야 되고 자료구조. 여기 알고리즘, 우리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같이 이제 수업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 복잡한 알고리즘까지는 아니라도 자료구조에 나오는 내용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언어인데 운영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도 약간의 어떤 이제 실습 같은 걸 해볼 겁니다. 그때 저는 C를 선택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C밖에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운영체제와 같은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뭐 그런 거 얘기해서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 유저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상당히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 로우 레벨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C 랭귀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는데 13년, 14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넥스트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전쟁 계속됐었어요. 그거 여기는 좀 늦게 봤어요. 잘 모르나? 박영민 혹시 알려나? 이제 대표 진영이 김동진 진영과 우리 또 박 교수님 진영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차피 우리 여기 넥스트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나간 필드에서는 자바류 이상의 좀 고수준의 언어들이 쓰인다. 그리고 개념은 자바를 다 들었으니까 여기 넥스트는 자바로 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시작하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컴퓨터가 말 그대로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데서는 어쨌든 C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는 인정한다. 넥스트 앞에 가지고. 그렇지만 C를 모르고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상이다. 그래서 처음은 C로 하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발표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2014년도 2기 처음 나갈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진짜로 효과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내 경험상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 학생들의 효과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14년도에 C 가지고 자료구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입생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료구조를 C로 하는 거로 다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에 혹시 여러분 구글링 해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 조사해 보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16년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분량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C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넥스트에서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넥스트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제 이런 로 레벨이 아니라 하이 레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 이상의 언어, 스크립트 언어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죠. 물론 그쪽에 여러분은 강점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넥스트를 거쳐간 우리 이제 개발자들은 조금 더 컴퓨터에 대한 기초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직관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니까 이걸로 우리 이제 여기 게임 전공한 친구들은 C나 C++를 당연히 이제 자기 주 무기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별 거부감은 없겠지만 우리 웹 모바일 하는 선수들도 C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료 구조를 다 했으니까 C 자체를 보지는 않고 이건 새로 한 두 친구는 한번 하여튼 둘이는 다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긴 한데 C를 적어도 읽고 기본 문법은 알아야지 C에서 맨날 이제 또 튜토리얼하는 포인터의 기본 의미 정도는 알아야지 최종 과제까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OS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할 텐데요. 대상하는 운영체제는 리눅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운영체제를 공부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 리눅스가 어떻게 생겼고 리눅스에서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고 윈도우즈가 어떻게 생겼고 윈도우즈가 어떻게 이용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걸 좀 이제 캐치했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운영체제를 전달하고 싶은 주 내용은 실제 윈도우즈나 리눅스가 어떻게 생겼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 컴퓨터에 여러분이 지금 이 현 노트북에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말 그대로 거기서 동작하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프로그램도 하고 웹도 사용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꼭 특정 운영체제에 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 사용법을 좀 이제 익혀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리눅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 게임하는 선수들은 또 별 필요 없는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환경일 수도 있는데 역시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 내가 넥스트하는 운영체제는 컴퓨터에서 기본입니다. 쉬운 의미에서 기본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기본. 그래서 컴퓨터를 한다라고 하면서 리눅스를 또 모를 수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사실 넥스트가 추구하는 딱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나 제 지식이 넥스트에서는 반드시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세계에 나가면 C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리눅스가 윈도우즈보다 몇 배 더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포함해서 안드로이드도 사실 내부 구조는 리눅스예요. 리눅스 커널이라는 것을 깔고 그 위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류인데 저희가 지금 넥스트에서만 제가 방방치고 이게 길어지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나왔을 때 계속 해보고요. 그런 내용들이 쭉 몇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학습 목표 제가 결국 이거고요. 이건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걸 익힌다고 했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이게 들어오지 않을 거고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동작,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동기와 메모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큰 카테고리예요. 운영체제라는 것을 만들려면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 만들 때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기능 하나하나를 몇 개 아니라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 필요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기능이 컴퓨터 시스템 동작을 위해서 왜 필요한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식입니다.
이런 개념이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왜 필요했는가? 왜 컴퓨터를 연구한 30년, 50년 전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는가? 바로 그 접근 방법에 대한 공감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이 프로그램 뭐 연습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이제 찾게 되겠지만, 저는 그 구체적인 해결 방법 하나라기보다는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가라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꼭 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문제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비슷한 방식의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운영체제의 기본 구성인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서 어쨌든 따라가 본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럼 운영체제 다냐? 그거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이 교재로 치자면은 이 교재 9장, 10장 정도, 9장, 10장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 이렇게 반 정도가 제 수업에서 다루는. 그리고 전에 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도 많다. 넥스트에서 더 추리자, 이 정도만 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오시면 여기 이 정도 토픽 정도는 알아야지 되고, 빠진 것 뒤에 얘기해요.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걸 조금만 뒤에 얘기해요. 이번 학기는 요거고, 이 글자 하나는 학습에 가면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게시판에 보면은 요것들을 좀 더 풀어 써가지고 좀 더 있죠. 내가 진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이렇게 계속 체크해가면서 보면은 조금 자기 수업의 뭔가요? 흐름,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재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론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이고, 리눅스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해본다라고 했는데, 선정은 이걸 했어요. 이것도 역시 그런데 여러분이 뭐 구입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꼭 필수로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행해 보니까 원래 학습 목표는 사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주요한 내용까지는 다 익히자라고 했는데, 넥스트에서의 학습 목표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다 익힌다보다는 그냥 시스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것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러 게임을 한다든가 뭘 한다 할 때 이런 엔진을 이제 쓰기 위한 API들을 알아야지 결국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 이겁니다. 이 운영체제도 내가 운영체제를 만들 게 아니라면 뭘 배워야 되냐면, 운영체제 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늘상 하는 자바 서버에서 만드는 거, 게임에서 뭔가 엔진을 가지고 만드는 것과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런 툴들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API 함수를 내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운영체제 위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운영체제의 서비스, 사실은 요겁니다. 운영체제가 이런 기능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왜 담고 있냐면 위에서 이제 동작할 다양한 수백만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담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각자가 이런 기능을 따로 구현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나와 있는 게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구성 방법과 설계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만 생각하면은 그냥 엔진 또는 라이브러리에 API 익히는 것처럼 그냥 함수만 쭉 읽어보면 돼요. 근데 한계가 그런 때보다 게임 엔진에서 그냥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도 시스템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만 이해해가지고는 거의 프로그램 못합니다. 이 함수가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연결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운영체제의 설계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주어지는데, 교재까지 사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업에서 하는 것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는 거는 책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니까, 리눅스가 사실 리눅스 위에서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런 책들도 다 비슷비슷한 내용 갖고 있는데, 이 책이 거의 바이블에 가까운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입니다. 아주 두꺼운 그런 책을 참고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책인데, 웹 전공한 사람들, 웹 서버 전공한 사람들은 요거는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리눅스 상에서의 리눅스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그 어드민 관리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윈도우즈나 맥이나 이런 거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다 명령으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냥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커맨드 라인 창에서 그 화면 텍스트가 나오는 창에서 명령어를 쳐가지고서 이 기능 저 기능 이런 걸 수행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서버를 관리한다든지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이 꽤 이제 저희가 실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리눅스 서버 쪽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수업에서 했던 것 이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에서 했던 이런 이제 그냥 개념적인 그 소위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소위 목표가 어쨌든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설계되고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한 번씩은 구현해보자라는 게 우리 수업의 구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하게 될 거고요. 간단히 다른 수업에 비해서 매우 빈약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보거나 코딩해보는 거 하게 될 거고 그나마 우리 수업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수업과 좀 이제 병행해서 진행할 기본 프로젝트 코딩을 해보는 게 프로그램 실습 때는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카페에 이제 한두 개 이제 그 공지사항 올려놓은 것처럼 지금 제 수업은 이렇게 강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 슬라이드의 주요한 내용만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그 설명하는 그 동영상 클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이 수업에 조금 더 투자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수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그 동영상 클립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 한번 수업할 때 그런 될 텐데 한번 보고 참석해 주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시험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 수업에서는 이걸 이제 의무화해서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서의 수업 스타일을 좀 바꿔볼 계획을 가졌었는데 우리 넥스트가 이제 그냥 나머지 학생들만 이렇게 이제 계속 새롭게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시도보다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도움만 좀 받는 정도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현재 넥스트 애초에 첫 번째 갖춰진 시스템에서는 학기제, 수업 이렇게 하고 평가를 하는 게 돼 있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지식적인 내용을 평가를 할 거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는 기말 프로젝트로 하는 거 이걸로 그리고 기말고사만 시험을 봐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별로 뭐 넥스트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 않은데 우리 각자 또 넥스트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말점을 가지고 요거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식하지 말고 학습 목표에 항상 중점을 두고서 이 수업 시간 이제 한 학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 과목 소개를 하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각자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중심에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살펴보고 그 스타일에 나는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넥스트에서는 비록 수업의 형태로 학교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수업하고 아까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험과 확정다 이게 목표는 아닌 거니까 뭐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수업 방법에서부터 그냥 구체적인
모르는 거 주무사까지 언제든지 방이나 수업 시간이나 상담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순실 없이 이제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전체 운영체제라는 거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운영체제를 배우는 건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동작하는 원리와 구현되는 원리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초점을 두고서 운영체제가 도대체 그걸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사실은 왜 그 수업 목표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에 운영체제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왜 운영체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해보는 게 사실 오늘 수업에서는 한 거의 3분의 2 정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제 억셉트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 건 아니지만 운영체제가 이런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원리를 배우자 그 주요한 기능들을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공지사항에서 했던 것처럼 어쨌든 실습으로 보여줄 거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 할 거나 리눅스 활동을 하다 보니까 리눅스를 설치하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운영체제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컴퓨터 시스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컴퓨터라는 것이 어떤 덩어리인가를 좀이나 그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시스템을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동작을 시키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시켜야 되는 것인가, 왜 이걸 동작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가, 그걸 공부하는 운영체제. 여기서 이제 한 장, 두 장 정도만 소프트웨어 개론에서 했을 거예요. 그냥 리뷰. 컴퓨터 시스템은 꼭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은 여기 글로 적어져 있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는 시스템까지 사용자까지. 컴퓨터라는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이제 작업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운영체 수업에서 이제 목표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렇게가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하드웨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글로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하나 이상의 CPU와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로 연결되어 있다. 주렁주렁 써놨죠. 여기 글을 쓰었는데 저는 특히나 넥스트에 와서는 정말 지금까지 한 수백 번을 그렸을 그림인데 이번 수업에서도 몇십 번은 그릴 거예요. 네모 두 개. 이게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즐거울 텐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운영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가 뭐고 왜 필요하고 어떤 걸 보는지 이걸 보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전기가 흐르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컴퓨터에서 공부할 때는 그 부품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과목도 있고 그걸 진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품들을 모아가지고서 뭔가 이제 동작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 구성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 그림 같은 그림이고요. 이걸로 얘기합니다.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이제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이제는 컴퓨터가 올 초에 알파고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어마어마한 뭐 인류의 제3의 리네상스를 만들 만한 어마어마한 거라고
뭐 우리는 컴퓨터 한 사람으로서 좀 즐겁긴 하지만 뿌듯하긴 하지만 그렇게 과대 포장된 뭐 인공지능을 갖춘 뭐 이런 희한한 기계, 희한한 뭐 대상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별걸 다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컴퓨터쟁이들, 컴퓨터를 이제 알고서 뭔가를 작업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그냥 사람이 만드는 기계예요. 바퀴 달린 사람이 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바퀴를 달고 엔진을 달면은 힘 안 들이고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자동화해가지고 인간의 피지컬한 힘을 덜 들이고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류가 만드는 기계잖아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제 정의, 이건 누가 반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러니라고 이제 면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정의는 컴퓨터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자동화 기계 중에 하나예요. 뭔가를 자동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론 시간에 뭐 컴퓨터의 역사 이런 거 했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보면은 사실 컴퓨터 역사 보면 19세기부터 나와요. 1800년도 말에 수학자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무슨 톱니바퀴로 만들어진 기계 이런 거 전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그래서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데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